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어제 크게 하락을 했다가 일정 부분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행히 하락 구간에서도 중요한 지지 구간을 지켜냈는데요. 아직까지 관세 이슈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는 여전히 크게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비트코인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갈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어제 뉴욕 증시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뉴욕 증시가 상당히 크게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극적인 반등에 대한 기대감과 끝모를 추락에 대한 공포가 엇갈리면서 지그재그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이후에는 낙폭을 줄이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장 초반에 갑자기 급등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가격이 크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개장 후에 30분쯤 지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외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를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이 자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부양이 됐었는데요. 자, 이 발언은 백악관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인 케빈 헤셋이 감탄사를 내뱉은 것이 와전이 되면서 이렇게 알려진 겁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이 얼마나 많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소식이 전해지고 가격이 급등하니까 백악관에서 바로 가짜뉴스다, 이렇게 일축을 하면서 다시 하락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와 관련해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8일까지 대미 보복 관세 34%를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본인의 소셜을 통해서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외의 다른 국가와는 협상을 즉시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50개 이상의 국가와 관세를 둘러싼 유의미한 협상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어서 중국이 보복 관세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길을 선택한 반면 50여 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조치에 긍정적이고 열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상호 관세는 중국에게 더 유리한 입장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미국을 배제하고 새로운 무역 구조를 만들기 위한 시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과 관세 협상에 성공을 하게 됐을 때는 중국이 오히려 고립되는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도상으로 봤을 때 중국이 미국에게 더 유리한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X 계정을 통해서 미국은 수십 년 전에 했어야 할 일을 할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서 약해지지 말라, 멍청해지지 말라, 당황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강하고 용감하고 인내심을 가지세요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세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강경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고통들을 감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마무리됐을 때는 더 역사적인 성장, 더 역사적인 상승세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시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인위적으로 시장을 흔들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그 결과 올해 4번 금리 인하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시장에서 가장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여전히 금리 동결 전망이 가장 높지만 이 수치는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JP 모건의 글로벌 채권 책임자가 연준이 5월 회의 전에 긴급 금리 인하 단행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들은요, 일단 관세 이슈가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24시간 동안에 대규모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 손실을 보고서 매도가 됐습니다. 그만큼 패닉 셀링이 굉장했던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올해 다른 날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더 월등하게 많은 양은 아니었습니다. 더불어서 손실 비트코인이 현재 510만 개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물량의 25.8%인데요. 굉장히 많은 물량이긴 한데, 그럼에도 유통 공급량의 상당 부분이 적자라는 의미이고, 역시나 굉장히 좀 좋지 못한 수치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번 대세 상승장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 정도 하락이 처음이 아닙니다. 비슷한 수준의 하락을 보인 것이 꽤 많이 있었는데요. 보시면은 이런 구간들에서도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2024년 8월과 2024년 9월에는 현재 시점보다도 더 많은 유통 공급량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27.5%와 29.9%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이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이지만 사이클 대비로 특이한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네, 거기다가 시장은요, 단기 보유자들을 중심으로, 즉 비트코인의 가치를 모르는 투자자들을 중심으로는 패닉 셀링이 일어났지만 핵심적인 주체들, 비트코인의 장기 전망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주체들은 이 시장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어제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하는 구간 이후에 단기 보유자들의 MVRV 지표상으로 마이너스 1.5 표준 편차 밴드에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 구간에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핵심적인 주체들은 어디서 바이더딥을 해야 될까?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장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장은요, 전체적인 온체인 지표의 흐름으로 봤을 때 약세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거기다가 거래소 유입 CDD 지표가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CDD 지표는요, 장기 보유자들이 오랜 기간 보유하던 코인을 거래하거나 사용했을 때 값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래소 유입 CDD가 대폭 증가했던 과거 구간들을 한번 확인해 보면요, 이후에 오히려 가격이 하락 추세로 전환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시그널이 나왔다는 것은 일단은 과거 사이클 대비로는 좋은 흐름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강세 국면으로 전환을 해야지 우리가 더 가격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크립토컨트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10가지 이 불과 베어 마켓에 대한 이 시그널 지표들을 살펴봤을 때 전체적으로 다 빨간색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지표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지금 약세 국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은 신중한 투자 방향성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요. 결국은 상호 관세 이슈가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어떤 방향성을 가리키는지에 따라서 가격의 향방이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단기 보유자들의 SOPR 지표도 이를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세 상승장 구간에서 이 단기 보유자의 SOPR 지표가 이를 하회하고 전체적인 온체인 지표들이 약세 국면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은 장기 보유자들의 관점에서는 중요한 매직 구간이 됩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올려드린 긴급 속보 영상에서 강조드렸던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이렇게 시장이 아직까지 약세 국면에 있다는 것은 투자의 관점에서는 두 가지 방향성을 가져갈 수 있다고 강조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는 본인의 투자 성향과 방향성, 스타일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내가 장기 투자자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면서 단기 미실현 손실을 감내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지금이 중요한 투자 기회가 된다고 강조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이더딥 전략이 장기 투자에서는 가장 근본적이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단기 미실현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고 지금 시장이 대세 상승장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도 하기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바이더딥 전략을 가져간다는 것이 자칫 무의미한 물타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추세가 전환되는지 여부들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온체인 시그널들이 다시 강세장 국면으로 전환하는 것을 보고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무역 전쟁에 대한 두려움들이 현재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미국과 협상할 의지를 보이면서 약간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군중 심리를 한번 살펴봤을 때 긍정적인 관점과 부정적인 관점의 비율을 한번 살펴봤을 때 지금 긍정적인 구간으로 조금씩 진입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중립 구간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시장이 또 다른 악재 이슈, 관세와 관련해서 협상이 결렬되었다든지 아니면은 유럽연합도 보복 관세 하겠다, 이런 뉴스들이 전해지게 됐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앞서 단기 보유자들의 MVRV 지표상으로 중요한 구간을 한번 터치하고 올라갔는데, 만약에 그 구간까지 하방 이탈하게 됐을 때는 이제 어떤 구간들을 주목을 해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시면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실현 가격 구간이 72.6K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지지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왜 그러냐면은 이 구간에서 블랙락을 필두로 해서 정말 중요한 자선 운용사들이 많이 매집을 한 구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보다 더 크게 하락하는 구간들이 나타났을 때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구간은 72.6K에 위치하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실현 가격, 즉 비용 기준입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 구간을 또 하방 이탈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에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밴드가 위치하고 있는 69K,
그리고 70K 상간이 중요한 지지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온체인 지표상으로 가장 중요한 저항 구간은 89K에 위치하고 있는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주체들이 이 중요한 포인트들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구간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이더딥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이유는 중요한 주체들이 계속해서 매집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주체들의 움직임 한번 살펴보시면은 매수세로 완전히 전환을 했습니다. 물론 가장 많이 매수했던 요 구간들보다는 다소 옅어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0.6 이상에서 계속해서 매수의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주체들도 매수세로 조금씩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하단에 있는 소규모 주체들은 매도세에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규모 보유자와 대규모 보유자 간의 격차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주체들 한번 살펴보면은 10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지갑수가 76개가 늘어났습니다. 지난 2개월 동안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만큼 새로운 대규모 주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기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그널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스탠다드 차트가 비트코인이 관세 리스크의 해지 수단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곧 84K를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블랙락의 레리 핑크 CEO도요. 시장의 20% 하락을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현재는 장기 매수에서 좋은 기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SEC가 오는 금요일에 암호화폐 원탁 회의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현재 SEC 위원장인 폴 애킨스가 정식으로 임명이 됐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해서 SEC가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태스크포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혁신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동안의 소송도 다 철회를 하면서 상당히 적극적인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원탁 회의에는 현재 TF 위원장인 헤스퍼스 위원과 캐롤라인 크랜쇼 그리고 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 마크 우에다까지 다 참석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유니스왑, 컨버랜드, 코인베이스의 대표도 참석을 해서 함께 이 암호화폐 방향성을 논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억만장자이자 비트코이너인 팀 드레이퍼가 역시나 관세 상황에 대해서 모든 시나리오가 비트코인 보유자에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관세 이슈에 대해서 결국은 비트코인이 리스크 해지에 도움이 되는 자산이고 그러면서 혁신적인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서 스탠다드 차트의 의견과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2025가 5월 27일부터 29일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립니다. 여기에 백악관의 암호화폐 위원장인 보 하인스가 참석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비트코인 2024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2025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또 비트코인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CVD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88K를 중심으로 해서 매도벽이 짙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주체들의 움직임 한번 살펴보면은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가 매수세로 전환을 하면서 가격 반등을 이끌고 있고요. 그런데 반면에 보라색부터 해서 빨간색, 녹색 주체들은 계속해서 물량을 던지는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매수세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요, 초랑 시점 기준으로 79K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365 이평선을 말씀을 드렸는데 365 이평선을 일시적으로 하방 이탈했다가 다시 반등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정받는 구간들에서도 요 365일 이평선을 지켜낼 수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추세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심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구간 중 하나인 80K를 회복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이평선을 차례로 회복해야 되는데요. 현재 52평선이 22평선을 하방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약세 국면이 더 기술적으로도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RSI 같은 경우는 과매도 구간으로 진입하지 않았지만 중립 구간이 50을 하회를 했고 이평선을 반등하지 못하고 지금 하방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주요 매물대 구성 한번 살펴봤을 때 현재 가격 구간에서 바로 하단 구간으로는 매물대가 두텁지 않습니다. 가장 두터운 구간은 대략적으로 68.5에서 69K 정도 구간에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 조정이 나왔을 때는 이 구간까지도 현재 열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방향성은 관세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이나 온체인 지표상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기에는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주요 저항 구간은요, 이 구간에 가장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83.1K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을 넘어서고 지지를 받았을 때 이 구간을 또 중요한 지지 구간 발판 삼아서 꾸준히 바닥을 높여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청산 히트맵 상으로 봤을 때는 롱 포지션이 75.3K에서 많이 밀집된 구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이 중요한 구간을 비교적 잘 지켜내고 있고 핵심적인 주체들도 시장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관세 이슈가 아직까지 진행형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국가들과 미국이 어떻게 협상을 하는지, 그리고 중국과는 어떻게 결론이 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서 계속해서 꾸준히 대응 전략 가져가셔야 됩니다. 관세 이슈가 어떻게 해결이 될지는요,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분석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섣불리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다만 그럼에도 어떤 상황이 일어나든지 우리의 대응 전략은 확고하게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결국은 크게 하락하는 구간에서 꾸준히 매집해서 기다리는 전략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 결국은 이 상황들이 다 해결이 됐을 때는 저평가 구간에서 매집한 물량들이 큰 수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 관점들, 투자 원칙들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